안녕하십니까.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비즈니스 센터를 맡고 있는 공성배 센터장입니다. 오늘 다양한 고객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혁신을 주도하는 데이터와 어널리틱스에 대한 탑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저는 데이터와 어널리틱스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 CRM 등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계속 해왔고요. 기존에 IBM GBS에서 그리고 테라데이터 코리아에서 사전에 경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탑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탑 트렌드가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키 퀘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서비스 오퍼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는 요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AI, 요새 그 화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크게 4가지 정도의 챌린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가 되게 지저분하고 사일로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 고객사에서 원하는 만큼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적용하는데 머신러닝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부분은 이거를 실제 프로덕션으로 적용할 때 ML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챌린지가 있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제약적입니다. 이 부분을 또 극복하려는 챌린지가 있고요.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많은 POC를 진행하고 파일럿을 진행하고 이것을 실제 엔터프라이즈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보안 부분, 그 다음에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풀어가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설명에 앞서서 그럼 데이터 마켓에 대한 시장이 한국에서 얼마나 크냐,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트렌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기부에서 나온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데이터 산업에 대한 시장은 약 19조로 예상이 됩니다. 19조로 예상이 되고, 데이터를 부문별로 보게 되면 DBMS나 데이터를 추출하는 솔루션, BI에 대한 솔루션,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구축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판매하는 마이데이터법 등에 의해서 데이터를 판매하고 사고 하는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세 가지의 시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19조에서 어떤 광고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약 11조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 이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전체 직군별로 이 구분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 서비스를 하는 쪽에 업무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 한 5만 명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인력에 대한 현황 및 수요를 보게 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 분들에 대한 니즈는 계속 증가되고 있고, 실제 현실에 대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마켓에 대한 시장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트렌드에 대한 분석은 제가 가트너 자료를 좀 인용을 했습니다. 데이터 그리고 어널리틱스에 대한 탑 트렌드는 크게 3가지 주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Accelerating Change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비즈니스 변화를 가속화하고 비즈니스의 역동성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와 어널리틱스에 대한 테크놀로지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 가치를 운영화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AI에 대한 시도는 굉장히 많은데 운영으로 적용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속화하고 좀 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분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새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많이 생기는 추세고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산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업무가 원격에서 진행됨에 따라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한 분석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큰 주제는 다시 10가지의 작은 주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Accelerating Change에서는 AI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Composable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 패브릭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Small and Wide Data의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 효율화에 대한 부분은 요새 ML 옵스니, 어널리틱스 옵스니, 데브옵스니 많이 나옵니다. 이런 X옵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좀 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디시전 인텔리전스, 그리고
데이터 앤 어널리틱스 자체가 코어 비즈니스 펑션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트렌드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분산에 대한 부분은 분산을 효과적으로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래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분들이 되게 요새 시티즌 어널리틱스 뭐 이런 부분이 나오듯이 굉장히 어그멘트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컨슈머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엣지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각 하나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AI에 대한 부분입니다. AI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스마트하고 리스폰시블하고 스케일러블한 부분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AI를 만드실 때 데이터의 부족성을 얘기하십니다. 데이터가 항상 부족하고 데이터가 부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효과가 있는 AI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극복돼야 됩니다. 저희도 데이터 비즈니스를 한 3년 정도 진행하면서 데이터가 충분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고 부족한 데이터를 가지고 효과적인 엔진을 사용해서 AI에 적용하는 부분이 하나의 큰 트렌드고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헝그리 부분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우리 회사에 맞는 알고리즘이나 AI를 적용하는 게 추세고요. 두 번째는 좋은 AI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각각 근로자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윤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을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파일럿이나 POC 범주에서 프로덕션으로 적용할 때 확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이제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 트렌드고요. 두 번째는 컴포서블한 데이터와 어널리틱스 구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사스형 서비스로 나와 있는 데이터 쪽이나 분석 쪽에 나와 있는 서비스나 솔루션들이 3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정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고요. 트렌드 자체가 이런 것들을 우리 기업에 맞게끔 적절하게 이제 어셈블하는 부분을 표현한 부분이 컴포서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어널리틱스에 대한 툴이나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데이터 자체도 큰 통에 하나에 모아두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또는 이거를 가상화를 통해서 다 분산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 어플리케이션 자체도 다양한 부분들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가지고 나온 부분이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개념입니다. 데이터 패브릭은 사실 명확히 솔루션이 현재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 이제 업체들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 기존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부분을 통해서 데이터를 한 통으로 모아뒀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한계점이 있어서 데이터 레이크라는 개념으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모으면서 이제 통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업 사용자의 니즈에 의해서 현업 자체 도메인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포함해서 하기에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현업 사용자들도 자기네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컨셉이 데이터 패브릭입니다. 데이터 패브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물론 네트워크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가상화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의 패브릭을 풀기 위한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메타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도 현실입니다. 네 번째 파트는 빅데이터에서 스몰 데이터 또는 다양한 와이드 데이터로 이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소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 빅데이터를 많이 분석을 합니다. 실제 그렇지만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성과는 그닥 이제 많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외부의 빅데이터 부분 그리고 기업 내부가 가지고 있는 작지만 넓은 범위의 데이터들을 융합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큰 추세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가치를 오퍼레이션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너무 유명한 엑스옵스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데브옵스는 이미 개발 환경에서 운영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 요소들을 이제 담아 있는 부분이고요. AI나 데이터 쪽 자체도 데이터 옵스, 모델 옵스 또는 AI 옵스, 어널리틱스 옵스 다양한 이제 방법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옵스를 설명드리면 데이터옵스 자체는 기존에도 많이 해왔던 부분입니다. 개발계에서 데이터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이걸 실제 프로덕션으로 옮길 때 부드럽게 옮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한 요소들을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모델옵스는 AI 머신에서 이제 나오는 모델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챌린저 모델을 만들고 이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가장 환경에 적합한 순위가 바뀌면서 이제 기업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델 옵스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 트렌드는 엔지니어링 디시전 인텔리전스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기존에는 의사결정 자체를 휴먼 자체, 사람이 주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휴먼과 머신이 같이 공존하면서 의사결정을 이제 최적화하는 부분입니다. 이 의사결정의 큰 틀은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캡처하고 이거를 해석하고 관련된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해결책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휴먼이 진행해 왔던 트렌드인데 머신도 동일하게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머신과 휴먼이 하나 돼서 진행하는 트렌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러한 데이터와 어널리틱스 자체가 비즈니스 자체의 코어 펑션으로 작용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 두말할 나위 없고요. 고객사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개발사나 저희 같은 이제 데이터 쪽 전문 기업들이 이제 생존하는 이유고요. 다음에 여덟 번째 트렌드는 이제 분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분산에 관한 부분들은 어떤 각각의 이제 관계를 데이터화해서 기존의 이제 RDBMS의 체계와는 다르게 관계를 보여주는 새로운 영역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한 3년, 5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가 나오면서 분산에 대한 중요성이 더 올라가고 있고 이때 보다 본격적으로 이제 각광을 받는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트렌드는 데이터를 소비하는 컨슈머 자체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존에는 데이터 어널리티스트 분들이 이제 IT 사이드에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현업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만지고 핸들링하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강화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현업 사용자분들은 데이터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비즈니스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비즈니스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고 컨텍스트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면서 대화형으로 데이터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 발전되면서 기업의 데이터 분석에 대한 컬처에 대한 부분을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렌드가 분산 환경에서는 각각 스마트 디바이스 자체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엣지에 대한 분석이 이제 최근 트렌드로 발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만 그리고 최종 엔드 디바이스에서만 그렇지만 그 사이에 중간에 엣지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 필요에 의해서 이 엣지 단계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트렌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데이터 마켓에 대한 시장과 그 다음에 글로벌리 진행되고 있는 탑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되게 막막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키 퀘션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어디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무엇이 최적의 경로인가? 그러면 비즈니스 사례를 또 검증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술, 아까 말씀드렸지만 3만 개가 넘는 데이터와 분석 관련된 솔루션 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기술 옵션은 무엇인가 등의 이제 고민들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표현한 이제 만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기획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한 분이 동전을 찾고 있습니다. 등이 있는 데서 경찰관이 물어보죠. 뭘 떨어뜨렸는지. 근데 왜 여기서 찾느냐라고 물어보니까 2블럭 전에 동전을 떨어뜨렸는데 여기에 불이 있어서 찾는다고 합니다. 기획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불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분석하는 것. 분석의 니즈가 있는 곳에서 분석이 이루어질 때 제대로 된 분석과 효과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 회사의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웨이스트하는 위치인지, 데이터를 단순히 모아만 두는 위치인지, 적극적으로 하는 위치인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위치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 가지고 있는 분석 역량이 부재한지
아니면 공격적인 인력 투자와 분석에 대한 역량이 강화가 필요한 수준인지 이 맞게끔 회사 위치에 맞게끔 분석을 진행하는 게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트렌드도 말씀드렸고 고민하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그러면 메가존 클라우드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디어란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데이터를 생산하고 데이터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데이터 플랫폼이 있고 이 데이터 플랫폼이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있을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 있을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 데이터 패브릭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하는 부분의 핵심 요소는 공유와 협업, 재사용 등이 가능하고 컴플라이언스와 보안 등이 가미되어 있는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새로운 데이터 소스가 들어왔을 때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조금 더 이제 이쁜 그림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트렌드에 나와 있는 부분들 컴포서블한 데이터 어널리틱스 부분이 있고요. 데이터에 대한 통합 저장소 자체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 레이크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 자체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자체도 기존의 뭐 퍼블릭이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뿐이 아니라 엣지 등이 이제 포함된 그림으로 가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컴포서블한 어플리케이션 부분도 있고 데이터 플랫폼 부분도 있고 디바이스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접근을 할 때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좀 머추어한 기업에서는 전 영역에 대한 다양한 이제 솔루션 검토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리스크를 좀 감안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특정 부분에 한정해서 맞는 솔루션과 검토를 이제 도입을 검토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가시적인 이제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코어와 연계된 부분을 해서 적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에 대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리더십에 대한 스폰서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코어 펑션으로 갈 수 있는 컬처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 또는 파트너사들에 대한 이제 스킬셋이 전제가 되는 상황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이런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줄여서 저희가 아이패드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 부분과 최적화에 대한 부분, 매니지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사용자분들이 굉장히 요구사항이 방만하고 요구사항이 정리가 안 된 케이스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디지털 스튜디오라는 컨셉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 부분의 기본 컨셉은 디자인 띵킹에서 이제 나온 부분이고요. 비즈니스와 커스터머에 대한 익스피리언스, 테크놀로지를 결합해서 메가존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그 다음에 독립적인 ISV 솔루션들, 그 다음에 클라우드도 뭐 AWS, 애저, 구글 다양한데 가장 기업에 최적화된 부분을 조합을 해서 기획을 정리를 하고 여기에 맞는 오퍼링, 뭐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한다든지 DW를 뭐 클라우드로 이관한다든지 AI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에 대한 시장 부분, 그 다음에 글로벌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탑 트렌드 부분, 그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키 퀘션들, 그 다음에 데이터 서비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오퍼링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페이지로 요약하면 데이터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 비즈니스 변화를 가속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비즈니스 가치를 최적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분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메가존 클라우드 또는 각각 이런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에 요청을 하셔서 같이 비즈니스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